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 개념과 취지인데요.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제도는 회사의 경영진이나 주주, 기타 제3자가 주주총회에서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당해 회사의 주주에게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권유하는 제도입니다. 상법상의 의결권 대리행사는 기본적으로 주주의 능력을 보충하여 사적 자치를 확장하고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지만 오늘날 대규모 상장 회사에서는 의결권 대리행사가 그 본래의 취지와 달리 대리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 방식과 규정입니다.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는 이사와 대주주 및 경영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자가 각 주주들에게 집단적으로 일정한 양식의 위임장을 송부하여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보통은 특정한 주체가 정형화된 위임장을 주주에게 발송한 후 그 위임장에 주주가 기명 날인을 하여 반송하면 그에 근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결권 대리 행사의 권유에 대해서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시장법상의 의결권 대리 행사의 권유는 상법과 마찬가지로 의결권 대리 행사를 그 근간으로 하는 것이지만 권유 행위가 집단적으로 행해진다는 특성에 근거하여 발생되는 불공정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인 성질을 보시겠습니다.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서는 권유자가 각 주주에게 정형화된 양식의 위임장을 송부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위임을 권유하고 그 위임장에 주주가 기명 날인이나 서명을 하여 반송하면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성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형화된 형식의 위임장을 각 주주에게 송부하는 권유자의 행위를 청약으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청약의 유인으로 보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주주의 의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권유자의 행위를 청약으로 보아 주주의 위임장 반송을 승낙으로 하여 위임장이 반송된 때부터 위임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위임계약에서 각 당사자가 자유로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있어서는 권유자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의결권의 행사는 일회적이고 일정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권유자에게 자유로운 해지권을 부여하게 되면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와 관련된 사안인데요. 스마트폰 부품 유통기업인 주식회사 모바일월드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최근 모바일 기기의 성장세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모바일월드의 최대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A는 동종업계 CEO와 비교하여 10배나 많은 연봉과 성과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A는 회사 사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을 일시불로 지불하기도 하였고, 모바일월드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납품가를 일률적으로 할인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로 동종업계에서 평판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모바일월드의 2대 주주인 B는 대표이사 A를 포함한 경영진의 행태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B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주주는 물론 그 취지에 동의하는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의결권 대리 권유제도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위임장 권유의 당사자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에 있어서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권유자와 피권유자입니다. 이 중 권유자는 주로 경영권을 확보 또는 유지하고자 하는 대주주나 경영자이지만 때로는 반대파 주주 등 경영권을 새로이 획득하고자 하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주주는 주권 상장법인이나 코스닥 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특정한 사정으로 인해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질주주만이 피권유자가 됩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현황을 보시겠는데요.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중 상장회사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건수는 222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상장법인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2012년에 48건으로 2009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증권시장 침체에 따른 인수합병 환경이 악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권유 목적을 보면 2012년 중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회사 측이 주총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권유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의결권 경쟁 목적의 권유는 2009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 중반 이후 증가하던 의결권 대리 권유가 최근 경기 침체 영향으로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 간 경영권 분쟁 위험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주총회 등을 통해 표면화될 가능성은 잔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와 주주의 보호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권유자에 의해 다수의 주주를 상대로 하여 집단적으로 행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권유자인 대부분의 주주들은 권유자와 그의 목적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있어서는 이러한 불공평한 지위에 있는 주주의 보호가 특히 요청되는데 이를 위해 주주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권유의 방식입니다.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있어서 권유자는 먼저 피권유자인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각 항목에 대하여 찬부를 명기할 수 있게 된 위임장 용지를 송부하여 권유해야 합니다. 이는 주주의 명시된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가 경영자 지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시 의무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권유자는 피권유자인 주주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참고 서류를 송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는 주주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으론 주주총회가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권유와 대리인의 하자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만일 권유자가 이상의 요건에 위반한 경우, 즉 찬반을 명기할 수 있게 하지 않았거나 혹은 부실의 기재를 한 경우에는 소정의 벌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및 위 규정의 성격상 이에 위반하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권유자가 주주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총회의 결의에는 역시 영향이 없고 주주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권유자인 경우에는 무권 대리이론을 적용하여 당의 의결권의 대리 행사를 무효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결권 대리 행사의 권유에 있어서는 회사를 의사표시의 상대방에 준하는 자로 보아야 하고 또 의결권 대리 행사의 권유에 있어서 자본시장법이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주의 명시된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제도가 경영자 지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권유자인 회사가 주주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였다면 당해 주주총회의 결의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는 대리인을 통한 사적 자치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사례에서와 같이 모바일 월드라는 회사의 경영진이 과다한 보수를 받는다거나 사업 매입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대가를 지급한 점 등의 이대 주주를 비롯한 소액 주주들은 주주총회를 통해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대 주주인 B 등이 A를 비롯한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가 요구되므로 B 자신의 지분과 소액 주주들의 지분을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제도를 통하여 확보함으로써 가능할 겁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회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소수 주주들이 대리 권유 제도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따라서 상장법인의 경우 의결권 대리 행사의 권유와 주주 보호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